자, 맞춤법 규정 2강입니다. 자, 사항부터 하는데요. 맞춤법 규정이 총 57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자, 사항부터 우선 중요한 거, 우리가 12항까지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하면 3강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사항은 한글 자모는, 자, 어떻게 쓰냐는 지금 얘기하는데, 자음 부분이야. 여기 미음 이렇게 하나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예외는 세 가지야. 예외는 세 가지. 자, 기역, 디귿, 시옷만 예외고요. 자, 얘만 기역 이렇게 하고요. 디귿, 시옷 이렇게 되고요. 물론 쌍기역은 당연히 쌍기역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선 세 개 예외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자, 니은, 니을, 키역이 아니라 키윽, 티읒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기윽이 아니라 기역, 티읒이 아니라 디귿, 시읒이 아니라 시옷 요것만 하고 물론 쌍기역은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자음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번엔 5항. 5항은 조금 좀 중요한데요.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서. 자, 한 단어 안에서 한 단어가 전제 조건이야. 뚜렷한 까닭 없이 소리 나는 된 소리는 이게 발음이야. 발음이 이렇게 나오면 표기는 된 소리로 표기해야 돼요. 요게 14만과 똑같이 연결되는데 여기 다만 해당되는 게 이제 14만과 연결되는데요. 우선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해 줘야 돼요. 자, 된소리라는 거는 예사소리, 된소리, 겉소리는 자음에 해당돼요. 자음의 초성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초성.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모음이 뭐라고? 음절인 글자를 결정하니까 두 음절 이상은 돼야겠죠.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뭘로 표기해야 돼? 이 된소리끼리 발음이 나면 이렇게 된소리로 표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자, 항상 먼저 발음으로 고친 다음에 표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순서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세 개만 할까? 자. 얘 발음이 되면 원래 오바 이렇지 않죠. 오빠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표기를 이렇게 모음과 모음소리 나는 초성에서의 된소리는 발음이 나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준다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깨 이렇지 않고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한다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소적새가 운다 하는 게 아니라 소적새가 운다 이렇게 하니까 얘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표기해준다. 이렇게 소적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종성이 받침이 나왔죠. 받침 자음에서 미나야가 비음이죠. 니을이 음 이게 울림소리죠. 자음 노란 양말 울림소리가 오는 뒷음절의 된소리는 된소리 이렇게 발음이 되면은 얘는 당연히 된소리로 표기한다. 이렇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요 전제 조건, 여기가 조금 중요하죠. 요 전제 조건 꼭 해놓고, 자, 예를 들면, 잔뜩,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표기를 잔뜩 먹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살짝 그녀를 건드렸다 하면 살짝 이렇게 오니까 얘가 표기를 살짝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몽땅 도둑을 맞았다 했으니까 발음이 몽땅 미음이 오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발음을 이렇게 되니까 표기를 몽땅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고 물건을 듬뿍 둘 다 인정해요. 듬뿍 담아라 하니까 얘가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얘는 듬뿍 이렇게 된 거로 이렇게. 자, 이해했죠? 다만이 예외라고 했죠. 예외. 자, 다만은 예외야.
받침의 종성이 기역비읍이 와요. 우선 요 자기는 요게 좀 중요하죠. 요건 13한과 관련돼요 또. 자, 받침이 왔을 때 얘가 된소리 발음이 나. 그런데 이게 발음이야. 대가로가 앞 음절과 앞 글자와 뒷 글자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냐? 초성, 중성, 종성, 초성은 첫자음, 중성은 모음, 종성은 받침자음. 여기 세 개가 있다 한번 해볼게요. 세 개가 같으면 모두 다 같으면 같은 거야. 그런데 두 개 이상 같으면 비슷한 거야. 얘는 두 개 이상 같으면 우선 발음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된 소리가 나면 이게 된 소리가 발음 나면 얘는 된 소리를 표기해야 하지만 그럼 한 개 이해하겠죠. 자, 기역 비읍 전제 조건은 기역 비읍의 받침이 된 소리가 나. 근데 앞 음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은 최소한 두 개 이상 같아야 돼. 초성, 중성, 종성 중에. 그럴 경우는 된 소리가 나면 된 소리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된 소리가 나더라도 된 소리로 표기하면 안 돼요. 여기. 자,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한다가 13항이고 표기하면 안 된다가 5항에 다만 해당되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있다 볼게. 이렇게 법석을 써야 하는지 법석을 써야 하는지 발음해볼게. 야당 법석 글자나 이렇게 법석 이렇게 발음으로 봤더니 그러면 앞 음절과 음절이 글자였죠. 뒷 음절이 같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아니니까 비읍이 있을 때만 기역 비읍이 있을 때는 된 소리 나더라도 어떻게 표시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표기해줘야 한다고. 법석 이렇게. 다시 할게요. 깍두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깍두기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앞 음절의 받침이 기역이 이렇게 왔죠. 그러면 앞과 뒤가 하나도 안 같잖아. 그러니까 된 소리 나더라도 얘는 어떻게 한다고? 표기는 깍두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쑥스럽다 이렇게 하면 발음하면 쑥스럽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앞 음절과 뒷 음절이 같은 건 없잖아요. 쌍시옷밖에. 그러니까 기억이 올 때 얘는 표기를 쑥스럽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쑥스럽다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발음이 나더라도 자, 이렇게 써야 한다. 먼저 잘 보면 받침의 기역 비읍이 올 때 자, 앞 음절과 뒷 음절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는 한 개 이하야. 이럴 때 된 소리가 나더라도 된 소리를 표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두 개 이상이면 된 소리가 나면 된 소리를 표기해줘야 한다 해놓고 자, 여기는 된 소리 표기한다. 14망 한번 잠깐 예를 한번 들을게요. 14망. 예를 들면 씁쓸하다 이렇게 했다고 해. 씁쓸하다. 그럼 발음이 씁쓸하다인데 받침이 지금 뭐가 왔어요? 비읍이 왔잖아. 그럼 앞 음절과 지금 두 개가 같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읍이 오더라도 표기는 씁쓸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 그런데 예를 들면 쓸쓸하도 마찬가지고 싹둑 잘랐다. 싹둑인지 헷갈리잖아. 그럼 발음해보면 싹둑 이렇게 될까지 발음은. 그럼 앞 음절과 같은 게 기억밖에 없잖아. 그럼 두 개 이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표기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자, 여기 이제 5항이고요. 자, 6항은 우리가 우문의 변동에서 구개음항을 배웠죠? 자, 구개음항이 17항이었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6항이 구개음항. 그때 했던 걸로 하고. 자, 디귿의 받침이 올 적에 디귿의 받침을 뚜렷한 근거 없이 소리 나는 대로 받침이 디귿을 발음이 나는데 근거가 없을 때는 그냥 시옷으로 적는 거라고. 자, 그럼 얘가 지금 예를 들면 돛자리야. 발음이. 근데 이 돛이란 단어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뚜렷한 근거 없으니까 돛자리. 덫은 겹친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덧적으로 이렇게 되잖아. 또렷한 근거가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덧적으로 이렇게 적었다. 그 다음에 파랑은 게레메페헤가와 그때 발음은 분명히 이렇게 돼요. 우리가 우문에서 배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줘요. 발음이 이렇게 되더라도. 자, 개수나무 발음은 분명히 개수나무 발음은 혜택 그 다음에 사례 내나 얘는 이렇게 되죠. 사례. 자, 폐품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적어야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다만은 조금 길긴 하겠죠. 자, 게시판 휴게실 불교의 찬송 이름이 개송이야. 이때는 자 이렇게 게시판, 휴게실, 개송 요 세 개를 빼고는 다 뭐야? 게레메페는 자 이중모음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게 그럼 핑겐지 헷갈리잖아요. 이때 게시판, 휴게실, 개송만 개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이렇게 표기는. 자 이제 자, 이번에는 10항, 11항, 12항은 함께 적어야 돼,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두음법칙이야. 두음법칙. 자, 두음법칙 전제조건 먼저 한자어에. 한자가 뭔지 알죠? 이렇게 하늘천 이렇게 하면 뜻부분이 우리말인 고유어고 요 음부분에 해당되는 게 한자라고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한자를 써준다고, 이렇게. 한자어에 그것도 첫 음절에서만 음절이 글자라고 했죠. 첫 음절에서 두음법칙을 인정해요. 만약에 두 번째 음절로 가면은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음절, 그러니까 한자어 하나 전제조건, 첫 음절 두 번째 전제조건, 두 번째 음절 이하로 가면 두음법칙은 적용 안 되고 두음법칙은 10항, 11항, 12항 해당되는 게 두음법칙이고 자, 한자어에서 냐뇨니가 단어의 첫머리가 야, 여, 요, 유, 이니까 얘는 니은이 탈락한 거죠. 굳이 말하면. 자, 한자 이렇게 써준다고. 계집여자에다가 자, 아들 자자, 여자, 첫 음절, 첫머리에서, 초성에서 탈락해 하니까 이렇게 두음법칙 대한다고. 연세, 현연자잖아. 자, 나이 세자. 그러니까 여기서 첫 음절에서는 연세 이렇게 써줘야겠죠. 다만 의존명사인 경우 양이 있어. 예를 들면 두냥만 주세요. 두냥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는 한자인데 두음법칙 얘는 띄었으니까 단어죠. 첫머리잖아. 여기는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죠. 성량 마찬가지고 성량이 부족하다. 세량은 없죠. 성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한자어에 랴려레로 루리 이렇게 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니을이 탈락한 거죠. 니을 탈락. 전제 조건은 한자어에서 또 첫 음절에서 자, 좋을 양자에다가 마음심자 양심 이렇게 쓰죠. 그런데 첫머리에서 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두음법칙 된 거고. 자, 발불력자에다가 기록할 사자지. 역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역사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다만 의존명사의 니는 본음대로 적어야 돼요. 너 십리, 백리, 몇리 할 때 이렇게 니는 자, 단어의 첫머리 이렇게 띄었으니까 단어의 첫머리지만 이렇게 한자 그대로 두음법칙 시키면 안 되고. 자, 한자어에 라레로루리가 있어. 이거 굳이 올라가지 말고요. 이때는 니은으로 교체된 거죠. 이렇게 교체. 탈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10항은 니은이 탈락한 거고 11항은 니을이 탈락한 거고 12항은 교체가 된 거죠. 니을이 니은으로. 자, 즐거울 낙자에다가 자, 정원원자 낙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는 낙원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렇게. 늑을 노자에다가 사람인자 노인 이렇게 쓰지 않죠. 이렇게 노니까 얘는 두음법칙. 그랬을 때 두음법칙은 10항, 11항, 12항. 자, 이게 두음법칙이고 자, 전제조건은 한자의 첫 음절에서만. 첫 음절에서 두 번째 음절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면 예를 들면
이게 남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음절로 가면 이렇게 이게 계집여자잖아. 두 번째 인정 안 한다고. 남녀 이런 건 없다고. 얘는 남녀 이렇게 두 번째 음절, 첫 번째 음절에서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그런데 여기 잠깐 보면 참고 접두사는 앞에 있죠. 단어에 쓰이거나 접두사처럼 쓰여. 아니면 관형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합성어인 경우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첫 음절이 아니어도 두음 법칙 시켜줘야 돼. 요 두 단어 좀 외워놓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새로운 여성 이렇게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단어 하나로 보고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두음 법칙을 시켜줘야 하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두음 법칙 시켜줘야 한다고. 남전 여비도 마찬가지 합성어죠. 남전은 존경받고 여자는 비하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지금 단어가 또 하나 시작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남존 여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두음 법칙 남자는 존경받고 여자는 비하한다 이렇게 하니까 얘는 이렇게 남존 여비 두음 법칙 시켜줘야 돼요. 첫 음절이 아니더라도. 자, 이번엔 참고 여기가 좀 많이 나오죠. 어느 때 열하고 유를 쓰고 어느 때 내열하고 느를 쓰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자, 먼저 열하고 누는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 그럼 종성이 받침이 없다는 거지. 아니면 받침이 종성이 니은일 때, 노란 양말이 아니야. 이 니은일 때요. 니은일 때는 열하고 유를 쓰고. 자음이 19자라고 했죠. 나머지 자음, 모음 21자. 자음 19자 중에 한 자 빼면 나머지 자음 종성인, 나머지 자음 받침 18자가 오면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렬이나 누렬. 자, 얘 하나 들어볼게요. 자, 수열 이렇게 써야겠죠. 모음으로 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자 행열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니은이 아니잖아. 근데 모음이 아니잖아. 얘는 이응이잖아. 노란 양말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백분 니은이 왔잖아. 받침에. 그러니까 얘는 백분율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그런 반면에 여기는 합격. 얘가 지금 모음이나 받침 니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격률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자, 이것도 뭐 가끔 뭐 맞춤법 교양은 요즘 좀 많이 강화시켜서 맞춤법 교양은 좀 첫째 좀 알아둬야겠죠. 자, 오늘 맞춤법 교양 2항은 요 미음 이렇게 외워놓고 자, 기역, 디귿, 시옷 물론 쌍기역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음을. 자, 5항은 한 단어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한다. 오케이. 된소리 표기. 자, 먼저 조건이 1번 두 모음사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표기해줘야 한다고. 자, 했을 때 뭐야? 어깨, 오빠, 서쪽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고. 자, 종성 받침에 노란 양말이 오고 뒤에 된소리가 발음되면 된소리를 표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잔뜩, 살짝, 몽땅, 듬뿍, 담뿍 이렇게 된 거 있죠. 자, 다만 여기가 중요하죠. 기역, 비읍, 받침이 오고 전제조건 우선 기역, 비읍, 받침이 와야 돼. 오고 앞 음절과 뒷 음절이 같거나 같다는 거는 두 개 이상 같은 거야. 같다는 거는 세 개가 같은 거고 비슷한 거는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 이상 하면 이럴 때는 된소리로 발음되면 된소리를 표기해줘야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건 한 개 이해하겠죠. 이럴 때는 기역 비비 올 때 된소리 발음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표기해줘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시옷으로 디귿으로 뚜렷하게 적을 근거 때는 이렇게 시옷으로 적어준다고 이렇게. 자, 게레메 페는 자 발음은 단모음 나지만 이중모음 표기해줘야 하고 그렇지만 게시판, 휴게실, 개송은 이렇게 표기해줘야 하고요. 자, 10항, 11항, 12항이 두음 법칙이고요. 자, 그 중에서 열이나 율, 자, 열, 율은 모음이잖아. 얘는 모음으로 시작했잖아. 모음으로 끝나거나 받침에 니은이 있을 때는 열이나 율을 쓰는 거고 나머지 자음 18자가 올 때는 열이나 누를 쓴다 해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맞춤법 교양 자 2강을 했고 다음 시간은 3강 하겠습니다.